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6일 월가의 목소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녹화를 하는 것은 제가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선물 지수를 좀 살펴봤더니요. 안타깝게도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러셀 2000 역시도 마이너스 0.88%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요즘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시적인 문제들, 이슈들을 좀 방송을 통해서 자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무시를 하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 아니면 우리가 이미 포트에 담아 놓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 차트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자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도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확신이 가는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탑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5가지의 종목을 먼저 발표를 해드리고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해서 자세한 분석,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수치적 분석까지 진행하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4월 26일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매주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탑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이 중에 한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탑 월가의 애널리스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2가지 정도에 있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 확률입니다. 10개의 종목을 추천한다면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성공을 하고 있는지 석세스 레이시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균 수익률이 과연 20%인가 30%인가 뭐 이러한 수익률을 가지고 탑 월가의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5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이들이 각각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를 추천하고 있는 전문가는 콜린 세바스티안이고요. 로버트 W. 베어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종목을 추천하냐? 이베이인데요. 이베이 목표 주가를 $80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이베이 현재 주가가 한 $53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한 50% 정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12개월이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이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의 랭킹을 보니까 전체 8,000명이 지금 팁 랭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8,000명의 전문가 중에 158위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상위 한 2% 정도 안에 드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세바스티안의 성공 확률이 52%입니다. 자, 이렇게 상위 2%에 들어도 성공할 확률이 50%가 조금 넘어간다. 참 주식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개의 주식을 추천을 하면 맞을 확률이 한 5개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스티안이라는 이 전문가는요.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37%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평균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공 확률은 조금 낮은데 에버리지 레이시 높다는 것은 약간은 좀 위험성이 있는 주식을 선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알파벳인데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부킹 홀딩즈입니다. 자,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죠. 호텔 부킹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그리스 파이낸셜의 이반 페인세스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부킹 홀딩즈의 목표 주가를 원래 3,150에서 3,210으로 올려줬습니다. 주식 분할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가 2,200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45%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인세스라는 분의 성적표를 보면 와우 65위입니다. 8,000명 중에 65위라는 것은 뭐 상위 1% 안에 들죠. 한 0.8%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고요. 지금까지 석세스 레이시 68%입니다. 10개 정도를 추천하면 7개 정도는 맞춰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리턴이 30%가 넘어가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인 파인세스가 이번에 부킹 홀딩즈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코르닛 디지털입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 제임스 리치 우띠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니드함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리치 우띠 같은 경우는 바이 레이팅에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을 155로 하향 조정했다. 원래는 이제 202라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낮춘 거죠. 자, 그런데 꼬르니 디지털이 지금 현재 주가가요 7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에서 155까지 올라간다면 무려 120% 정도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155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리치우띠라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144위입니다. 8,000명 중에 144이면 한 1.8%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고요. 석세스 확률이 62% 높은 편이고 에버리지 리턴은 27.8%입니다.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은 칼바나고요. 칼바나를 추천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스콧 데빗입니다. 스티펠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고요. 자, 데빗이 이번에 평가해 주기를 바이 레이팅 그리고 목표 주가를 원래는 170이었는데 14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칼바나의 주가를 살펴보니까 83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83에서 1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7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데빗이라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538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8,000명에 538이면요. 상위 한 7% 정도. 따라서 앞에서 등장했던 전문가보다는 약간 등수가 떨어지죠. 석세스 레이시 50%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공 확률이 반반이다. 따라서 이 칼바나라는 종목도 사실 뭐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에버리지 리턴 같은 경우는 19.7%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전문가에 비해서는 약간 좀 수익률도 떨어지고요. 성공 확률도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8,000명 중에 538위가 이 정도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석세스 레이시 50%도 되지 않고 에버리지 리턴 역시 20%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은 그 눈높이를 낮출 필요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주인공인 구글에 관련된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좀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스토리를 재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좀 폭락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자, 테크 부분이 굉장히 좀 하디스트 히시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 타격을 받은 섹터 중에 하나다. 최근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라지 펌즈,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굉장히 커다란 테크 기업들이요, 리스크가 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버밸류 된 것이 아닌가, 주가가 아직도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뒤돌았으면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참 경제 상황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거시적인 경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재평가를 갖고 있다. 비싸다고 느껴지는 주식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리스크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페어런트 컴퍼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대부분 인슐레이트 돼 있다, 이렇게 보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열 장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인슐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미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다, 알파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냐면요, 광고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 기업들이 주가에 굉장히 좀 손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 최근 들어서 iOS 14.5 개인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타겟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페이스북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죠.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의 정책 변화에는 관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이제는 이러한 폭풍우를 좀 뚫고 나간다면 아마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문가 이름이 나옵니다. 브라이언 화이트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모네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사운드라는 것은 건강한 그런 뜻입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면 뭐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닝 결과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방송 보시고 나서 곧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근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구글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다른 평균적인 종목들에 비해서 보여왔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커버하고 있는 테크 주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글, 알파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믿기로는 알파벳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Secular Digital Ad Trend. Secular라는 것은 이게 순환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쭉 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애드버타이즈먼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의 광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잡지라든지 신문 광고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디지털로 옮겨가는 것은 이런 매체에 있는 광고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라디오라든지 TV에 들어갔던 모든 광고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 디지털 환경, 즉 뭐 구글이 사용하는 서칭 엔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많은 혜택을 받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알파벳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쪽에도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마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죠. 3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구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9%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 구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구글의 클라우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 디지털 광고 혁명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클라우드 쪽도 성장의 모습이 두드러질 수 있다. 두 가지 이유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을 3,8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3,850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3,850 나누기 지금 현재 주가가요. 2,389.81이죠. 자, 그렇게 되면 61%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60% 정도는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구글, 알파벳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전문가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다.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파벳의 인베스터 컨퍼런스, 투자자 설명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컨퍼런스를 5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5월 중순에 이 알파벳의 인베스터 행사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분위기를 좀 업시켜 줄 수 있다. 스티어업이라는 것은 이제 향상시킨다, 올려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이 투자 설명회에서 분위기가 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Thirstbar 지금까지는 화이트라는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글 서치 같은 플랫폼, 구글 서치 그리고 유튜브도 만만치 않죠. 이 두 가지에서 계속해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의 소프트웨어 체인지, 아까 그 정책이 바뀐 거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타겟 마켓이 아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광고 기업들은요,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없으면서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들 스스로가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광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스냅 같은 기업은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역시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법적인 부분, 그 규제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highly accurate analyst, 정말 정확한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이 화이트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그리고 어드밋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알파벳 역시도 계속해서 독점 규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미국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유로피안 디지털 마켓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DMA라는 법안에서도 계속 지금 많은 갈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미스터 화이트는요, 171위를 차지합니다. 8,000명 중에 171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자, 171 나누기 8,000 하고요.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2.1%입니다. 상위 2%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고 성공 확률도 65%면 양호한 편이죠. 10개 정도를 추천한다면 6개에서 7개 정도는 추천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평균 수익률은 30% 가까이 됩니다. 29.7%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전문가가 이번에 알파벳의 매수를 추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시킹 알파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 오래간만에 구글 종목을 가지고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레이팅이고요. 자, 레이팅에서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구글 주식이요, 퀀트 레이팅이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 점수가 3.40으로 하락하면서 홀드로 바뀌었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과거에 퀀트 레이팅 히스토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2022년 1월 달만 해도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녹색이 이제 스트롱 바이 아니면 바이죠. 따라서 최근까지는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다가 홀드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퀀트 레이팅이 홀드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옆에 나와 있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입니다. D를 받고 있고요. 성장률도 좀 떨어지죠. C이기 때문에 뭐 보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A 플러스니까 모멘텀도 나쁘지 않습니다. B 플러스, 리비전도 A 마이너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조금 아직까지는 비싼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SA 오토 레이팅 같은 경우는 시킹 알파에 연동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이죠.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는 4.16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30일이죠. 한 달 동안 총 12명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12명의 주식 전문 블로거들 중에서 3명은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 8명은 매수.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이 매수인 거죠. 1명만 보유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을 지금 팔아야 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주식 전문 블로거는 단 1명도 없다. 이 부분은 조금 낙관적이고요. 자, 세 번째,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50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트롱 바이가 37명입니다. 50명 중에 32명이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명이 바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7 더하기 13 하면 50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50명 모두 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중에서 홀드라든지 셀, 스트롱 셀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굉장히 좀 좋은 점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의 추세를 살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2월 1일 날 발표한 내용은 빗이었고 빗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고 계신 것처럼 4월 26일 날 어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월 26일 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PS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됩니다. 과연 이 수치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리비전 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27 더하기 12니까 39명이죠. 39번이나 어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가 위로 올라간 것은 27번, 내려간 것은 12번입니다. 따라서 한 69%가 위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구글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는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디비던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갑니다.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싼 상태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PE 레이시오 갭이 중요하겠죠. 갭으로 볼 때 21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요, 구글의 5년 평균을 살펴보시면 지난 5년 동안 구글이라는 종목은 보통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어닝에 비해서 34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1배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살펴보면 지금 그렇게 비싼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글이 뭐 그 페이스북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주식도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PE 레이시오가 평소 평균치인 34배에서 21배로 떨어졌다는 것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EG를 보시면 PEG라는 것은 이제 어닝의 그로스를 나눠준 거잖아요. PE 레이시오를 어닝의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0.23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낮은 수치. 그리고 이제 포워드로 봐도 PE 레이시오 포워드가 20.56, 그리고 PEG 포워드는 1.04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좀 PE 관련된 멀티플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자, PS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6.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6.7배의 거리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PS 레이시오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전의 멀티플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포워드 세일즈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는 5.2배밖에 되지 않는다. 자, 여러모로 D라는 점수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구글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레이트인데요. 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매출의 성장률이죠. Y over Y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데 41.15%라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매출의 성장은 22.15%가 매출의 평균 성장률이었습니다. 따라서 구글은요, 지금 현재 성장이 과거의 성장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24.17% 과거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90.94%라는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26.5%였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36.06%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PS 보실까요? 어닝 퍼 쉐어입니다.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규모 역시 지난 5년의 평균은 37%의 성장이었는데 91.4%나 12개월 동안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32%가 넘는 어닝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괜찮죠. 3년에서 5년 CAGR이라는 것은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입니다. 평균적으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20%가 넘는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기업이 구글이라는 거죠. 이 수치 역시 과거보다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치라고 낙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성장률 좋으니까 이번에는 수익률을 봐야겠죠. 수익률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이죠. 56.94%고요. 자, 그리고 이 수치를 지난 5년의 평균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구글이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EBIT 마진 영업의 이익률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은 30.55%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지난 5년의 평균은 24.6%였고요. 자, 그리고 넷인컴 마진은 29.51%, 과거 5년 평균은 20.87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재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총 수익은 과거랑 비교해서 전혀 변화가 없죠. 그 얘기는 과거랑 지금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광고 수익을 대부분으로 삼기 때문에 총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순이익은 많이 발전했잖아요. 20.8에서 29.5%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 비용이 줄었다는 거죠. 영업 비용이라는 것은 셀러리, 임금으로 주는 돈이 줄다든가 아니면 세일즈 앤 마케팅, 아니면 연구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재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시면요, 원래 18.3%였는데 19.2%로 조금 향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나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리턴, 순이익을 얼마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지 ROE를 살펴보니까 지난 5년의 평균은 18%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32%라는 매우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으로 매년 32만 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좋은 이런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peer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종목들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구글의 비교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두 번째는 텐센트고요. 스냅도 나와 있고 바이두, 마지막으로 트위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종목들에 비해서 이 구글은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레이팅으로 보면요,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은 바이두입니다. 바이두가 지금 SA 오토 레이팅 그리고 월가에서 둘 다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바이두가 가장 좋고요. 트위터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퀀트 레이팅을 딱 보면요. 자, 인더스트리 랭크. 인더스트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인터랙티브 메디어 앤 서비스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총 53개입니다. 53개 중에 구글이 8위고요. 페이스북이 15위, 메타 플랫폼즈죠. 텐센트가 24위, 스냅이 28위, 그리고 바이두가 23위, 트위터가 1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구글인데 구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1이 1위고요. 2위가 PALT, 팔톡, 세 번째가 칼그루스고요. 자, 네 번째는 DHI 그룹이고 5위가 지금 아이지아 월드와이드입니다. 자, 6위는 TRVG, 트리바고고요. 7위는 소후닷컴 리미티드, 그리고 8위, 9위에
알파벳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퀀트레이팅에서 어떠한 부분에 지금 구글이 장점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구글은 D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글보다 더 비싼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냅이고요. 자, 트위터도 만만치 않게 비싼 종목이죠. 반면 지금 페이스북은 C-로 다소는 구글보다는 좀 저렴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가장 저렴한 종목은 지금 바이두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성장률로 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스냅입니다. A+, 트위터의 성장률도 괜찮고요. 수익률로 봤을 때는 세 종목이 가장 좋은데요. 구글,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센트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은 트위터, 그리고 뒤를 이어서 구글이고요. EPS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은 단연 구글이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최근의 리턴을 좀 볼까요? 최근 1년 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바로 구글입니다. 유일하게 6.22%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죠. 자, 6개월을 보겠습니다. 구글이 마이너스 13%,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43%, 텐센트 마이너스 33, 스냅이 마이너스 46, 바이두가 마이너스 35, 트위터가 마이너스 21, 역시 구글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최근이나 아니면 1년을 봤을 때도 구글이 가장 좀 이 변동성에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텐센트만 배당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배당률이 워낙 낮습니다. 0.48%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좀 작은 배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PE 갭을 봐야겠죠. 자, 앞으로 12개월을 기준했을 때 PE 레이쇼가 구글은 20배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은 15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미래의 전망치를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자, 텐센트는 아직까지 적자인 것 같죠. 스냅도 적자입니다. 자, 바이두가 24.97%, 트위터 역시 적자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닝의 결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좋은 종목은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고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워낙 어닝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PS 레이쇼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구글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6.2배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메타 플랫폼즈가 4.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텐센트 4.6배, 스냅이 10배가 넘어가고요. 바이두가 2.02배, 굉장히 싸죠. 그리고 트위터도 7.7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12개월의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구글은 41%, 메타 플랫폼즈가 37% 성장을 했고요. 텐센트 16%, 스냅이 56%로 가장 좋습니다. 바이두가 16%로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트위터 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넷 인컴이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EPS입니다.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 순이익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더니 구글은 무려 91%가 어닝이 성장을 했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 36%, 텐센트가 40%, 자, 스냅은 지금 아직까지도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바이두 마이너스, 그리고 트위터도 아직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률 구글이 56%, 페이스북이 80%나 되고요. 텐센트가 43, 스냅이 60, 바이두가 48, 트위터가 64입니다. 자, 넷인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2개 정도 보이고요. 넷인컴 마진이 가장 좋은 종목은요, 텐센트가 40%가 넘어가고 메타 플랫폼즈가 33, 그리고 구글이 2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다양한 종목의 평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구글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다. 물론 이제 메타 플랫폼즈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즈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등장한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나 흔들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방어주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